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하시려는 대표자님들께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죠.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없는가? 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생기는가? 대표자인 나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했을 경우에 대표자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을 한번 구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이란 것은 그래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매출에서 월세나 인건비나 재료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회사. 채무가 100억이 있을 때 75억은 출자 전환이나 탕감을 받게 되지만 25억 정도는 10년만 나누어서 변제하면 된다. 이게 법인 회생이고,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사업 아이템이 사양산업이라거나 또는 경영상 더 이상 운영해봤자 돈이 남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개인적 사정으로 기업을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여기서 채무 탕감을 한번 받고 제로돼 있을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출발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법인 파산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시작을 합시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하고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입니다. 법인이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법인이라는 존재가 당하는 일이고 대표자 개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죠. 법인의 법인격은 개인의 자연인의 인격하고는 별개로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하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한다, 개인 사업자로. 이럴 때 내가 빚을 졌을 경우에는 개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개인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대부분의 기업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삼성의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 기업이 잘못해서 삼성전자가 몇백 조의 부채가 있는데 한 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그거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그냥 주식을 한 주 샀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은 출자금을 납입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즉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를 얼마를 주고 샀을 때 기업이 잘못돼도 여러분은 한 주 샀던 그 돈만 날리면 되는 거지, 기업의 부채를 한 주를 샀던 여러분이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책임지는 건 없다, 이거죠. 그거는 법인이 책임지는 일이지. 자, 이게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연대 보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기보나 중진공이나 신보 입장에서는 법인하고 개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만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대표자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돈을 다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돈을 빌려줄 때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돈을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연대 보증이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표자께서 그 돈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연대 보증을 다 세우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원칙, 책임질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 법인격은 원래 분리되어 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 실제로 실무상 기업을 운영해보면 원칙에 따라서 대표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연대 보증을 받아야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은 대부분 법인 채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연대 보증을 받는 게 보증 채무가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성실 경영 각서다, 이런 거에 서명을 받거든요. 연대 보증이 아니라 내가 회사 경영을 성실하게 하겠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 이런 게 없겠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각서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각서를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기나 어떤 회사 돈을 뺐었다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을 경우에 대표자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금이나 사대보험.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이 철마다 법인세나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납부할 세금은 많은데 대표자가 나 몰라라고 법인을 내팽개쳐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를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과점주주라 하면 50%보다 0.1%라도 많으면 과점주주가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 1세대가 오너로서 대표로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지분을 100% 갖고 있거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내 친인척한테 명의를 좀 분산을 했어도 주식을 좀 분산했어도 그거 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 법인이 못 낸 세금에 대해서 대신 세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대표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번째,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 같이 근로자의 필수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어. 근데 월급 막 몇 달치 체불되고 나 몰라라고 내팽개치면 근로자의 삶이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형사처벌 규정. 대표자에게 연대 책임 각서를 하는 게 아니라 못 갚으면 대표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알아서든 갚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대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월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5번째, 사기나 손해배상. 대표자께서 거래처에서 어떤 돈을 빌리거나 또는 물건을 납품받을 때 그 차용 행위를 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소를 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사기죄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손실 준 금액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끼친 모든 금액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에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계약을 시키거나 아니면 세금이나 4대 보험 또는 월급이나 퇴직금 또는 사기 손해배상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임금이나 퇴직금은 언제쯤 체당금 지급을 신청해서 대신 지급하게 할지, 세금은 세무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거나 화의를 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할지, 연대보증이나 성실이행각서를 미리 확인해서 가지급금, 가수금을 어떻게 미리 정리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지 법인의 채무를 탕감받음에 있어서 대표자 개인이 또는 주주가 별도로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미리 상의를 하시고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는 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다시 취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